제갈량에 남중정벌 공신이 있으니 이회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이회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이회의 자는 덕왕으로 익주군 유원현 출신입니다. 참고로 이 유원현은 남정 이후 제갈량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건영군 소속이 됩니다. 유장 밑에서 도구를 지냈다 되어 있는데 소설 연의에는 이 도구가 사람 이름 비스무리하게 나오죠. 도구는 태수 밑에서 지방 현의 군관들을 시찰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현의 군무를 현의가 담당하죠. 그 도구는 상관이 태수라 그랬죠. 이때 이회의 직속 상관이 후술할 동아입니다. 도구 관련해서는 유비가 현의로 있을 때 태선을 받고 해임될 걸 두려워해서 파견된 도구를 미리 만나려다가 도구가 청렴했는지 안 만나주니까 태수의 명을 사칭한 후 장 200대를 때려서 죽이고 도망간 일화가 있습니다. 연의에서는 도구가 뇌물을 요구해서 장비가 때렸다 되어 있고요. 이회의 고모부가 찬습이었는데 이 찬습이 이쪽 대성 호족이라 되어 있어요. 건영현의 혈령 찬습이 법을 어겨 이회도 같이 면직될 뻔하였으나 동화가 봐줘서 면직을 면하였다 되어 있는데 같은 관할 지역 혈령이 집안 사람이면 도구도 같이 날아가는 게 맞죠. 그 찬습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나와 있진 않지만 당시 지방 호족들이 흔히 하던 물자 슈킹하고 그런 거겠죠. 야 저기 건영현에 보니까 니네 고모부 찬습이 문제 많던데 도구가 돼가지고 뭐 보고한 게 없냐, 그 집안 사람이라 봐준 거 아니냐 이렇게 엮이는 겁니다. 실제로 오나라에도 윗대가리가 온갖 부정을 저지르다가 참원이 올라가고 결국 송건이 처형하는데 이때 그 간신의 부하들이 그 수많은 전표들을 우물 속에 버립니다. 그 부정이 발각돼서 줄줄이 비엔나 될까봐 그런 거예요. 그 전표상 왔다 갔다 한 물자와 실제로 왔다 갔다 한 물자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이게 나중에 그대로 발굴돼서 값진 문화재가 됩니다. 이런 식의 부정이 많았겠죠. 송건도 15살 때부터 장부를 조작해서 슈킹을 했으니. 암튼 그 찬습의 일은 동화가 익주태수로 있을 때 생긴 일인데 이 동화의 치세가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기존에 유도리 있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 왜 봐줬냐? 이 익주군이 이민족이 많이 살아요. 지역 특성상 호족들 끼지 않으면 통치가 어려운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갈량이 남정 이후에 맹액 포함 남중 8성 호족들을 등용하고 사성 오자라에서 치안까지 맡긴 것과 그 맥락이 비슷한 겁니다. 정치적 이유로 봐준 거죠. 참고로 찬습은 제갈량 때에도 그 세를 유지합니다. 제갈량이 이엄을 탄핵한 양공문 상상서에도 행참군 편장군으로서 이엄 탄핵에 동의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2회 뒤에는 지방 유지, 고모부 찬습이 뒷배로 있었다. 동화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회를 자기 밑에 데리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추측이 가능한데 볼모 겸 은혜 겸 소통 창구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런 걸 보면 동화가 정치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런데 이때 유비가 가맹간 회군을 하려 한다는 소식이 퍼지는 거죠. 2회는 동화한테 가는 대신 유비 쪽으로 길을 틀어요. 면죽에서 유비를 만나 항복하니 유비가 흡족해하며 낙성 공략에 딸려보냈다. 사실상 주군을 배반하고 앞잡이 노릇을 한 겁니다. 물론 2회는 당시 지방 말단 관리로 딱히 유장한테 충성할 동기가 없긴 하죠. 당시 마초가 장로한테 의탁하고 있었는데 관서가 시끄러울 때 보통 장로의 한중 쪽으로 많이 도망을 갔습니다. 다만 한수는 남쪽으로 도망가지 않았는데 원래는 그러려고 했어요. 나도 나이도 있고 여맹이도 가고 마초도 가고 친척들도 나한테 등을 돌리고 막 그냥 장로나 유장 쪽에 알아보고 거기서 살아야겠다 하니까 그의 충직한 부하 성공형이 한 번 더 해봅시다, 강족들한테 가자. 한편 장로 밑에 있던 마초가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 느끼게 되죠. 이때 마초한테 사자로 가는 게 2회예요. 이에 마초가 부곡들을 데리고 유비한테 투항하는 겁니다. 이 공으로 2회는 유비의 속관이 되었다. 모반의 참원을 받아 체포되었으나 유비가 의심하지 않고 풀어주어 익주 별가가 되었다. 별가 종사는 종사나 장사들의 우두머리, 즉 수석보좌관입니다. 당시 유비가 익주목을 자칭했으니까 상당한 중직이에요. 이후 유비가 제위에 오르고 형주 출신 등방을 주제태수 및 내항도독으로 임명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데 이 등방이 영웅적 면모가 있는 인물이었지만 임명되고 바로 죽어요. 계안보신찬에는 장무 2년 즉 222년에 죽었다 되어 있는데 2회전에는 221년에 죽었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임명되자마자 거의 바로 죽었다. 이 내항도독 후임으로 2회가 가거든요. 유비가 넌지시 2회한테 묻습니다. 등방 후임을 누구로 해야 되냐. 이때 2회가 당돌하게 얘기하죠. 나만한 사람이 있겠냐. 조충국도 그러지 않았냐.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한 선제 때 강족을 토벌하는데 선제가 사람을 시켜서 조충국한테 적임을 물어보죠. 이때 조충국이 70대 할배였는데 이 노신만한 사람이 있겠냐. 2회는 조충국과 자신을 동일시
시킨 건데, 조총국이 이민족 토벌 전문가였어요. 무제 때부터 흉노, 강조족, 평생 이민족만 패던 장수죠. 이회의 말뜻은 그 지역을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겠냐, 우리 고모부 찬습도 거기서 한급발 하고 있고, 이에 유비가 흡족해하면서 나도 사실 너를 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회가 등방의 후임으로 내항도독이 되는 건데, 이 내항도독이 남중을 관할하는 도독입니다. 사실상 관할 땅덩이로 치면 촉에서 제일 커요. 등방 때는 치소가 남창현이었다가 이회가 부임한 초교에는 평이현, 이후 남정이 마무리되고 미현으로 치소가 옮겨지는데, 이건 이후 이회가 건영태수를 겸하기 때문에 건영치소가 내항도독의 치소가 된 걸로 보여요. 관할지가 운남, 월수, 영창 이런 데거든요. 사실상 당시 직접 통치가 어려운 지역이죠. 호족과 이민족의 텃세가 상당하고, 이후 유비가 죽자 바로 모반을 일으키는 지역입니다. 유비가 이회의 인물됨을 스스로 평하고 임명했을 수도 있지만, 이회는 당시 배팅을 했죠. 유비가 이길 것이냐, 유장이 이길 것이냐. 유비가 이회를 구명해주고 이렇게 출세시켜준 건 그에 대한 보답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유비가 백제성에서 사망하고 국상 중 군을 못 일으킬 거란 호재에 남중 호족들과 이민족은 모반을 일으킵니다. 이회가 활약할 때가 온 거죠. 자기 관할 지역에서 모반이 일어났으니. 처음에 제갈량은 남중에서 모반을 일으킨 주역 옹계를 회유하려 했어요. 이염을 시켜서 설득하는데 지금 천하에 책력이 3개가 있으니 어떤 나라를 따를지 고민 중이다 해버리죠. 참고로 이 옹계 뒤에는 사섭, 그리고 그 뒤에는 송건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등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오나라랑 화해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송건이 사섭과 모의해서 촉을 흔들려고 후방에 난리를 만든 거죠. 제갈량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간접 항의한 걸 엿볼 수 있는데, 남정 이후 이회한테 교주자사 허봉을 내립니다. 이건 송건 그리고 특히 사섭에 대한 암묵적인 경고이자 항의라 할 수 있죠. 즉 이회는 남정이 마무리된 후 직함이 내항도독 영교주자사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송건이 황제에 오르고 진진이 사신으로 가서 촉이 오와 함께 위를 멸하고 천하를 양분하기로 하죠. 이때 교주가 오나라에 속하는 걸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이회의 교주자사 직함은 이때 사라집니다. 원래 허봉이니까 큰 의미가 없기도 하고, 이회가 이후 바로 죽어요. 참고로 유리의 허봉작이 양왕이었고 유영의 허봉작이 노왕이었는데, 이때 여기 땅도 천하평정 후 오나라 귀속으로 합의되기 때문에 허봉이라 봉지라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각각 안평왕, 감릉왕으로 왕작이 바뀝니다. 아무튼 모반이 일어났으니 이회가 주도적으로 출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서사가 진수의 삼국지와 화양국지가 조금 달라요. 먼저 화양국지에는 이회 폐하 남중, 이회가 남중에서 폐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여름 5월 제갈량이 노수를 건넜다. 반면에 진수의 삼국지 2회전에서는 이회가 위계를 써서 반란군을 격파하고 제갈량 본대에 합류하였다. 특히 이 남중 관련 기록에서 화양국지나 삼국지나 오류가 좀 있어요. 남중 모반 때 초왕이라는 인물이 사망하는데요. 화양국지 남중지에는 고정원이 초왕을 죽였다 되어 있습니다. 같은 화양국지 촉지에는 고정원이 이승지를 보내 초왕을 죽였다. 그런데 같은 촉지 후반부에는 또 마충이 이승지와 초왕, 공록을 참하였다. 물론 초왕과 공록은 촉족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건 후대에 전사한 사람이 몇 자리를 빼먹은 것 같아요. 마충이 초왕과 공록을 참한 죄로 이승지를 참하였다, 이렇게 되어야 내용이 맞거든요. 그리고 진수의 삼국지 장억전에서는 고정 토벌 이후 이족과 수족이 죽였다 되어 있어요. 초왕의 사망 시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 두 사설을 충분히 교차하면서 상상력에 의존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회가 처음에 패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회가 이겼다 기록하고 있는 진수의 삼국지에서도 그 정황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회가 포위되었다. 반란군의 병력이 배 이상이었다. 이회가 불리하여 쌀 떨어져서 집에 간다. 위계를 치니 적들이 방비를 허술하게 하였다. 이후 이회가 반격하여 적들을 몰아내었다 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에 패해서 포위당한 게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위계로 이긴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전후에 이회가 승진해요. 자기도 받고 안한장군 명예직에다가 기존의 도독을 겸임하면서 새로 설치된 건영군의 태수, 그리고 교주자사 허봉도 이때 받습니다. 패장에게 주기엔 너무 많은 보상이죠. 진수의 삼국지에도 군공에 대한 보상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갈량이 이때 회군하면서 남중에서 본대를 다 빼버리죠. 대신 남중 팔성 호족들한테 치안을 맡기거든요. 이회가 도독 재임 중에 모반이 한 번 더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회가 모반을 토벌하고 일부 세력가들을 성도로 보내버렸다. 그리고 이후 말, 소, 금, 은 등을 걷어서 본토로 보냈다. 이건 곧 제갈량의 북벌 물자가 되는 거죠. 화양국지 보면 이회는 현지인들을 중용하였다. 이쪽 지역 전문가였기 때문에 유비의 선택이 옳았던 겁니다. 이후 현지인들한테는 그 외지인이나 다름없는 장익되는 민심이 좋지 않게 되죠. 이회는 다시 건영태수가 되었다. 이게 삼국지에서 전술한 그 교주자사 직책 해임,
바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교주사사 직책 대신 권영태수로 다시 임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양국지와 비교해보면 이회는 내양도독과 태수를 겸임했던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권영태수를 내려놨던 건 출정 때문으로 추측돼요. 목이나 자사가 치소가 되는 군의 태수를 겸임하는 게 자연스럽던 시대죠. 전임자 등방도 주제 태수를 겸했었고, 이후 한중으로 옮겼다가 곧 사망하는데 상당히 뜬금없죠. 갑자기 한중으로 옮겼다는 게. 그 배경은 나와있지 않지만 제갈량이 이회의 북벌 차출을 타진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왜냐면 한중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회가 곧 사망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추측할 수도 있지만, 건강이 안 좋았다 하면 고향으로 보내지 타지로 안 보냅니다. 민담에 따르면 이회의 아들과 관우의 딸을 제갈량이 중매를 섰다고 하는데요, 그 딸이 바로 관은병입니다. 실제로 묘비가 있다 하는데 그냥 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영을 관정이 깨우며 이르기를, 장군 어서 일어나서 이회의 통무지정매를. 이에 손찬영이 벌떡 일어나 답하길, 이회의 통무지정매 따위는 아무도 안 궁금해할 것 같고 중대사가 있어. 이곳 역경루 제장들의 위세가 남방의 호족무리들의 그것과 같으니 군주로서 체면이 살지 않소. 좋은 방도가 없겠어. 이에 관정이 자세를 고쳐잡고 의대를 풀며 말하길, 장군께서는 송건의 이호경식에게를 잘 알고 계시지 않소. 이호경식에게는 삼국지를 오락으로 배운 아재들은 잘 알고 있는 계책이요. 삼국지 3에도 나오지 않소. 호랑이 2마리를 싸움 붙이는 일종의 EJ로 알고 있어. 이에 관정의 일장 연설이 시작된다. 송건은 육손 일파라는 호랑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위에 오른 뒤 전종을 사이로 두고 그 외에 오나라 내 근거지가 약하든 보질, 여대 등을 포섭하여 키웠으니 이는 새끼 호랑이라 할 수 있어. 이들을 손패의 계승이라는 하나의 먹이를 던져주고 손아파 육손 일당과 싸움 붙이니 이것이 송건의 일생일대 가장 큰 호랑이 사냥이 아니었겠어. 이에 손찬이 형이 의아해하며 되묻기를, 그래서 나라가 개판되지 않았어. 두 호랑이 싸움에 국운이 기울지 않았냐 이 말이요. 이에 관정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송건에겐 이 관정이 없지 않았어. 진수는 제갈량이 대업을 이룰만 했음에도 실패한 것은 천명이 그에게 한신과 송보 같은 명장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였어. 내 지하주차장에서 장군을 만난 건 천명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 이에 손찬이 형이 의심을 하며 묻기를, 세간에 논하는 자들이 역사대로라면 그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망한다고들 하는데. 이에 관정이 벌떡 일어나 답하길, 그때 장군이 출전했다면 온갖 잡장들이 다 들고 일어났을 것이오. 위원소격 예주문과 관도전투 때 연함의 일을 모르시오. 원소는 적의 장군과 부하들을 적극 포섭하려 하였어. 그리하여 경문에서 조조의 부하들에게 항복을 종용하고 연암일대 세력들에게 사자를 보내 모반을 도모하려 한 것이오. 조조의 부하들은 배반하지 않았으나 장군은 7세 이상 남성은 만나지도 않으며 공문도 두레박으로 받고 전달사항이 있으면 아녀자를 시켜 하달한다 들었어. 그 어떤 부하들이 원소에게 포섭되지 않았겠어. 장군이 성을 비우면 공에 목마른 소인배들이 성을 점거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어. 손찬이 형이 일리 있다 생각하며 대묻기를, 그러면 나머지 그 호랑이는 누구를 세워야 하오? 여기서 새가 있는 잡장들은 이미 조장군에게 모두 포섭되고 말았어. 이에 관정이 답하길, 바로 나요. 다만 내 아직 새가 적으니 녹질의 세배와 추가 경비를 요청하는 바요. 그리고 모략을 꾸밀 수 있는 별도의 성이 필요하오. 내 빨리 몸집을 불려 집안의 호랑이에 대항할 또 다른 호랑이가 되어주겠어. 이에 손찬이 형이 깨달은 바가 있어 그대가 나의 장자방이로다 외치며 그 즉시 관정을 행참군 편장군에 임명, 주차장 후에 봉하고 흡족해하며 다시 오침을 청하는데 관정은 음흉한 미소를 띠며 퇴청하였다. 지금까지 2회는 뒷전인 관정의 비상에 대해 이야기하여 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